네, 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점검해보면서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이스앤클로이의 김선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스튜어드십 코드, 과연 이라는 주제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입니다. 사실 이 단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지 않았고요. 일단 아직까지 도입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긴 하지만 곧 아마 도입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일단 이 용어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용어 같은 경우는 그 대주주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참 많았었죠. 국민연금이 뭐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취임한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금 이제 조금 기존과는 다르게 좀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이 개념을 아셔야지 앞으로 주식 투자하실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하시고 투자하실지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는 입장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말씀이 아직까지 뭐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일단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주식회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사실 제일 처음 나오게 된 게 예전에 영국의 대항해 시대였었죠. 19세기 유럽의 대항해 시대 때 처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큰 배를 소유하고 이 배를 멀리 보내서 사업을 진행하고 뭐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하기에는 정말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있는 사람들만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액이죠. 지금으로 치면 우리 개미 투자 같은 소액 사람들이 점점 이제 진출을 시작하면서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들이 많이 발달됐고 GPS가 발달됐기 때문에 배를 보내더라도 그 배의 위치라든지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배가 납포가 됐는지 태풍에 밀려서 없어졌는지 아니면은 해적들한테 털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요. 소액주주들이 이 어떤 선단이라고 하죠. A 선단에 돈을 투자했을 때 과연 이 선단이 제대로 가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이 선단에 대한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서 매도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데 사실 제값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가격이 중구난방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일단 어찌됐건 지금처럼 100% 정확하진 않지만 중간중간에 배를 보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걸 팔고 있고 제품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액션들도 중간중간에 나왔었는데 사실 100%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사실 이게 바로 기업의 투명성이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다가 만일 추가적으로 배 안에다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감시하는 감사인들을 넣었다라 치면은 이렇게 신뢰도 자체가 더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바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감시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주주, 특히 감사라고 일단 여겨진 사람들인데, 바로 이 감사가 여러 가지 그런 투명성들을 많이 제고하기 위해서 있었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야, 그냥 니네 회사에 감사 자리 하나 주라.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투명성 자체랑 굉장히 거래가 멀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액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스튜어드십이라는 건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어떤 자율 지침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서양이나 큰 저택의 집안일을 보통 돌보는 집사들 보통 스튜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고객의 자산을 선량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생겨난 얘기고요. 이 얘기는 처음으로 기업 배당 확대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영국에서 2010년도 처음 도입된 멤버십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쪽에 많이 도입이 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참 많은 기대감들을 받고 있는데 일단 스튜어드십 코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례가 좀 있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더불어서 어떠한 결과도 나타났었는지 좀 찾아주실까요? 네, 제가 일단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경우는 주주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하지만 경영진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워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반기와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일단 의무입니다. 하지만 월 단위로 실적을 공개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2000년도 초반에는 정말 그런 기업들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웅진코웨이죠. 지금은 뭐 매각이 돼서 사명이 변경됐는데 실적을 매달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신선했었고 전례가 없었던 경영진의 결정이었는데 사실 매달 실적이 들어오니까 투자자들의 마음에 불안감이 좀 많이 사라졌고요. 오히려 좀 그 실적이 나쁘더라도 투명 경영하는 기업들을 주주들이 좀 뭔가 이제 관대하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실적이 매달 발표되다 보니까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올해 뭐 예상되는 펄을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대략적인 배당금 자체도 추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싸다 싶으면 무조건 매수를 하고 비싸다 싶으면 매도를 하고 이런 게 가능했었고요. 어쨌든 웅진코웨이 주가는 그때 당시에 2,000원 선에서 약 10,000원까지 도약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해왔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뭔가 껄끄럽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과거에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투자하는 개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일들이 최근에 좀 자주 발생한다는 건데요. 일단 소액주주나 이대주주 이하 주주들의 입김이 세지고 있는 그 액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은 경영진들이 마음대로 하더라도 오너 외에 소액주주 혹은 기타 주주들이 임명한 감사가 회사에 자리하면서 경영진들이 마음대로 회사를 전행할 수 없게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하면은 뭐 친인척들, 뭐 후배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찌됐건 그 주주들이 선정하는 감사가 회사에 들어가면서 이런 전행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예전처럼 쉽지 않아서 사실 경영진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에게 정말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기대를 많이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도 중반에 일성신약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 소액주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경영진과 지분 싸움을 했는데 사실 경영진과 지분 싸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꺼낸 카드가 바로 감사를 내세우는 건데 감사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주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로 경영진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쨌든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었고요. 일단 이처럼 경영의 투명성들은 경영진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긴 하지만 투자라는 우리 주주가치 증대 차원에서는 굉장히 최고 효과를 나타내는 게 과거 실제 사례도 있었고 일단 이론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에게는 정말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김상조 공정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찌됐건 지금까지 정말 말이 많았었던 국민연금의 어떤 지분율, 기관이 보유한 기업들의 지분도 주총에서 사표, 죽은 표가 아닌 투자자들을 위한 의결을 할 것으로 일단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특히 우리 개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기업 경영의 더 투명성이 확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 분석 와이 시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 도입 여부,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함께 좀 점검해 봤습니다. 루이스 앤클로이의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